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S&P의 지역은행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로 은행주의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어디에 기준점을 삼아야 될지 지표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표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차트입니다. 항상 보면 올라갈 때는 밸류에이션을 그냥 항상 더 프리미엄을 주지만 하락할 때, 변동성이 심할 때, 그리고 최근처럼 중국 이슈, 금리 인상, 신용등급 등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가 있을 때 바닥에서의 기준점은 결국 밸류에이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녹색으로 표시된 게 우리나라 PBR 차트의 1배에 해당하는 주가 레벨이고 바로 밑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0.9배의 차트입니다. 다소 이제 불편한 부분들은 여기에 빨간색이 ROE 차트, 즉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급락을 보여줬던 구간에서는 높게 형성됐던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2200도 깨고 내려가고 0.9배도 하락했던 구간이 작년 말 올해 초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반등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ROE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0.9배는 지켜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중국의 경기 우려, 미국채의 장기채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작년 11월만큼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0.9배는 지금 시장에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0.9배가 지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면 2,500 수준이에요. 전일 종가를 생각해 보면 20에서 10포인트 내외의 주가이기 때문에 0.9배를 판단한다면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시장에서 두려운 내용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무엇을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장이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 무엇을 사야 될지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을 같이 그려놨습니다.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나라 매출도 늘어납니다.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화학, 2차 전지, 더불어서 조선까지 대부분 보면 수출이 늘어나야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은 곧 우리나라 매출 증가율,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매출 추정치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수출이 증가할 때 매출 추정치가 늘어나고 있구나, 투자에 대한 기대심이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이 너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3분기에 대한 매출 추정치는 20%를 그리고 있습니다. 20%게 되면 수출 증가율이 거의 30%까지는 나와줘야 나오는 성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 추정치가 과도한 업종,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성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시즌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잘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좋게 보는 건 맞지만 당장 이 좋게 보는 부분들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크진 않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밸류에이션은 바닥에서 좀 돌고 있는데 매출에 대한 과도한 추정치는 좀 배제해야 된다. 어디서 좀 힌트를 찾아야 되느냐? 다음 차트에서 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입니다.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어디로 수급이 오고 있는지, 자산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기업별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월에는 화려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8월 들어서면서부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고 갈팡질팡되는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서 힌트를 찾아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쪽이 이 위에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동안 상당히 소외되었던 국내 유통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 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싸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통신, 호텔, 레저, 건강관리입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 그리고 통신, 유통은 우리나라 내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철저히 배제되어 있던, 사실 소위 말해서 손이 잘 안 나가는 업종이죠. 근데 지금 작은 비중을 확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쪽이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건강관리 쪽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쪽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섹터인데,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에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전통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 업체들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한다면, 대부분의 기관과 외국인은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에 눈길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싸고 매출이 너무 과대 추정되지 않은 업종으로 수급이 가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해 보면서, 어지럽지만 그래도 시장에 기회가 있다면 이런 업종에서 8월 남은 한 달 그리고 9월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아진 상황이다. 답답한 원인 중에는 너무 높아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 말고 좀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유통, 통신, 리오프닝, 건강관리 쪽에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